도시농업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 목적은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도시 공동체는 이 목적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시농업을 하려면 공동체 등록을 해야 되죠. 왜? 공동체를 등록해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즉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도시농업은 공동체를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나누어서 쓰잖아요. 분양해서 쓰잖아요. 그죠? 분양해서 쓰는데 나는 뭐 친환경 농법 해보겠다고 미생물 제재 갖다 쓰고 막 옆에서 농약 뿌려봐요. 그리고 또 농사를 좀 이왕이면 한때기에 안 그래도 농지 도시에서 농지는 상당히 비싼데 말 그대로 우리 저 노들텃밭 했잖아요. 소리 그죠? 노들텃밭 한번 가보셨어요? 노들텃밭? 얼마나 비싼 땅이에요 진짜. 그런 데서 하는데 그럼 각자 나눠서 해야 되고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고 그 비싼 땅에. 세 번째는 이왕이면 농사 짓는데 나는 무하고 옆에 친구분은 배추하고 옆에 또 이웃은 고추하고 가면 좋잖아요. 같이 나눠 먹고. 이왕이면. 요즘 일본은 어느 정도 가는가 하면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는 빨간 무시요. 나는 하얀 무시 먹게. 뭐 색깔까지 해가지고 막 예술로까지 막 가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땅을 나누어 쓰기 때문에 나눠 쓸 수밖에 없고 도시니까 그죠. 뭐 개간 농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농지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적이 세 가지예요. 친환경 도시, 도농 상생. 두 번째를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불러요. 첫 번째도 그렇고 첫 번째는 친환경 도시, 두 번째는 도농 상생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도시 공동체 이렇게 합니다. 공간적 범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 지역하고 계획 관리 지역. 내용적 범위는 옛날에는 경작하고 재배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수목, 화채, 수목이나 화초 재배, 곤충 사육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도시농업법, 도시농업 육성막 지원에 관한 법령 정부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공간 확보를 못하니까 스스로 개인적으로 주상공 지역에 농지를 확보해서 농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부 책무를 하고 공간 확보에 대한 거 활성화 시책. 농부는 도시농부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해야 돼요. 도시에 사람들 막 모여 사는데 농약 막 뿌리 삭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짓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소출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 안전한 농산물. 도로가나 오염된 곳에 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매년 사고 한두 번씩 나요. 꼭 나요. 그리고 안전, 오염 방지. 친환경 도시 하겠다고 도시농업 하는데 막 오염시키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죠. 사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당연한 거지만 국가는 5년 단위 종합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정부는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합니다. 1년 시행계획은. 도시농업의 유행은 이렇게 있고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렇게 잘 안 돼요. 실태조사 하게 돼 있고 서울시는 실태조사 다 했어요. 혹시 여러분 보고서 보셨어요? 서울시는 다 했어요. 우리 경기도는 지금 시작했어요.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멋진 포탈 만들 겁니다. 멋진 포탈 만들어서 자기가 딱 자기 집에서 컴퓨터를 딱 켜면 자기 집 위치가 나오고 자기 주변에 텃밭들이 탁 뜨게끔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게 제 꿈이고 한 5년 내에 만들 거예요. 5년 내에? 네. 좀 걸려요. 그래도 재밌는 것은 자기 정원이나 자기 텃밭을 올려도 돼요. 그리고 또 유행별로 할 수 있어요. 뭐 어린이, 학교 교육, 뭐 자기 뭐 실버 얼마든지 패밀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5년 내 해도 좀 성공할 것 같은데요. 도시농업지원센터, 서울시는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농업기술센터인가요? 서울시는 어디죠? 강동구는 지원센터가 어디죠? 여기인가요?
아니면 여기 맞겠죠? 아마 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한 거죠. 이렇게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기술 교육도 하고 이거는 이제 좀 농업기술센터 좀 도와줘야 되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 좀 도와줘요. 사실은 맨 처음에 법을 만들 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법을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좀 반대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좀 들어가서 이건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나. 그래서 우리는 다 네트워크를 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 네트워크를 해요. 5개 기관단체 모여가지고 요거는 농업기술원에서 해주고 이런 것들은 어제나 또는 실제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없는 데는 뭐 도시농업 공동체 아니면 시민사회 단체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강동은 여기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요.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도시농업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 여러분도 돼요. 어디에? 요 단체에 속해요. 네. 도시농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민사회단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 인정을 해요. 이런 거를. 다른 법들은 이렇게 인정 안 돼요. 다른 법들은 반드시 그 자격 조건을 갖추거나 아니면 지정을 해야 돼요. 인정기관으로. 다 그래요. 인정기관을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그냥 단체에서 할 수 있어요. 열어놨어요. 좋죠. 그래서. 이건 다 안철한 소장님의 주장 덕분이었죠. 그래서 공동체 다만 이제 이게 조건이죠. 도시농업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시라. 그래야 우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시군에 등록하기 때문에 강동에는 몇 개 있어요? 도시농업 공동체가? 많이 있어요? 몇 개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래서 정부가 공영 도시농업 농장을 개설하게 되었고 민영 도시농업 농장도 있는데 개설된 거 한 곳도 없어요. 보셨어요,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세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교류와 협력을 하게 돼 있어요. 도시농업 공동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안 돼요. 이런 것도 좀 해야.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쭉 시장님 윤태희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도시농업은 제가 정책을 이렇게 맡아서 쭉 평가를 해왔는데 요걸 되게 중시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끼리만 잘하면 그냥 100점 만점에 70점 요걸 반드시 넣어서 잘하는 것도 같이 교류도 하고. 사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약속을 했어요. 농업단체한테. 농업단체 되게 반대했거든요. 반대했는데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죠. 결국 우리가 도시에서 사람을 키워야 농촌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걸 주장해가지고 지금은 그 농업단체는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 AT센터, 양재동 AT센터 있죠. 그래서 큰 행사를 해요. 세미나 같은 행사를. 예를 들면 뭐 친환경 분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농기계 분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배 이렇게 여성 분과도 있고 하여튼 몇 가지 분과가 있는데 우리는 뭐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5분과를 해가지고 우리를 불러줬어요. 한 7, 8년 전부터. 우리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자기들도 사실 농촌사회에서 욕을 해요. 그냥 막 무작위로 막 기농하는 사람 힘들거든요. 농촌사회 받아들이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이왕이면 도시에서 좀 이렇게 지식 있는 분들이 여기서 공부 좀 하고 가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우리를 불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 이제 5분과가 우리 도시농업분과 하고 지금은 잘 농업단체나 도시농업단체가 잘 교류하고 삽니다. 지금 법 반대를 했지만 여러분 법은 보실 수 있어요. 법은 그냥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네이버에 치면 딱 나와요. 그냥 그러면 3단 비교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이거 안 나와요. 이거는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규칙에 공고에 있어요. 공고.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또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텃밭 안전성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한데 도시지역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흙을 채취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주면 돼요. 원래 모든 시료와 채취는 공무원이 대동을 해야 인정을 공인이 돼요. 여러분도 집에 있는 물 떠가지고 가서 요거 검사해 주세요. 우리 집 오염돼서요. 인정 안 돼요. 이해되시는 무슨 말인지? 공무원이 대동을 해야 반드시 공인이 돼요.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흙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맡기면 금방 분석을 해줘요. 해야 됩니다. 이건 비록 법은 아니지만 기준도 다 규칙도 다 법입니다. 지금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다지만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안전성 점검 해야 되고요. 관계 공무원 같이 있어야 되고 끝나고 나면 농자재 해수 및 처리 잘 해야 되고요. 지방정부와 도시농업을 잘 하게 되어 있고요. 겨울에 막 비닐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에서.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친환경 농사 기술 교류 하게 되어 있고요. 농자재 안전하게 잘 처리하고요. 특히 이거 이제 텃밭 조성 금지 구역, 중금속이 오염된 지역, 도로 인접 지역, 오수와 폐수 및 악취가 나는 이런 그 오염된 하천 주변, 철도변. 제가 말씀드린 매년 한 번씩 사고 납니다. 꼭 오수 폐수 악취가 유입되는 지역, 다른 법률의 농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지역. 이게 있잖아요. 꼭 외우십시오. 오염된 지역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 공무원 불러다가 흙 채취해서 그 금방 해줘요. 하루만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에 맡기면 그 전문가들 다 있어가지고 금방 해줘요. 도로 인접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특별한 게? 예, 도로 인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뭐냐 저 오염은 우리 수질 오염을 분류를 할 때 보통 오염을 분류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 오염은 비점 오염을 얘기해요.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봐요. 그것도? 인생을 즐기기 어렵겠네. 인생을 즐기기 어렵겠어요. 그냥 배추만 심으세요. 그냥 인생을 즐기기 어렵게. 점 오염은 뭐냐면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 건물같이 공장같이 점이 딱 정해진 거예요. 비점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막 이동을 하니까. 그 중에 비점 오염이 제일 대표적인 게 도로예요. 타이어, 마모 이거. 그리고 또 뭐 차가 가면서 뭘 흘리는지 모르잖아요. 위험해요. 그 보통 우리 이제 농촌 지역 가면은 되게 이제 우리 논도 도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되게 보면 뭐 크게 뭐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 가서 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탈리아 농업이 많이 하죠. 이탈리아, 프랑스 농업 엄청 하잖아요. 보니까 걔들은 좀 이렇게 옛날 우리 성각 보호를 위해서 해자드 적을 방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성을 쌓거나 구멍을 파거나 구멍을 해자드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해놨더라고 보니까 농업지역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거기 이제 비점 오염이 처리되라고 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데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농기 흘러가는데 근데 도시는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꼭 하고 싶다. 안전성 점검하고 하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이거는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이게. 농림부 공고 기준에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한 문제 가르쳐 줬습니다. 보나마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옥상과 할 수 있는데 바설세 안전 구조 안전 진단하고 요즘 옥상은 구조 안전 진단 다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텃밭을 만들기 전에 옥상 녹화라는 걸 해가지고 지금은 다 해요. 하는 업체들도 다 있고 다 하고 합니다. 법 개정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좀 앞으로 좀 더 좋아져야 되겠죠. 뭐 계속 개정을 하면 되니까 좋아지는 대로.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시농업법은 농림부에서 역사상의 최초로 그 해의 법을 상정해야 하고 그 해에 국회에 통과한 건 이거밖에 없대요. 농업이랑 아까 제가 상당히 해석이 어렵잖아요. 예? 불법이냐 아니냐 어떻게 그 해석을 해요. 농업이 결국 아그리컬처가 컬처의 바탕을 하는데 말씀드린 이제 요약합니다. 도시지역 내 농지, 즉 주상공 지역은 개발 예정지로 간주를 합니다. 기본 사고가. 그래서 도시 농지는 생산 측면보다는 투기 방지 측면에서 관리하는 경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도시농지를 확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특례로 가는 게 좋겠다. 조그만 특례로 가가지고 조그만 공간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 법 세제 들이대면은 성공 확률이 거의 뭐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 개정을 해가지고 도시 공간을 확보하자. 포기하시라. 무섭죠, 도보에다. 그게 다 특별법인지 몰랐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생태계 어메니티 차원에서 도시농지를 보호하는 정책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우리 미래 세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뭐 도시라는 게 우리 아파트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길도 있어야 되고 전철도 있어야 되지만 또 작은 텃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살던 곳이 뭐라고 그럽니까? 문전옥답이라 하지 않습니까? 문전옥답. 왜 문전옥답이라 할 것 같아요? 예? 요 쾌적성. 예. AMENIT요. 쾌적성. 제가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제한 예외 규정을 뒀잖아요. 96년도 이전에 자기가 취득한 농지는 그 적용을 안 받아요.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자, 요약합니다. 분리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일본처럼 특례를 좋은 방안 같고 현행법상 가능한 것 세상에 대한은 사회복지사업가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맨 처음에 도시농업법을 만들 때 농림부에서 안 하고 환경부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네요. 저는 경기도에서 맨 처음에 환경정책과에서 좀 하기를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예 경기도에서 안 했는데 지금은 다시 또 하겠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에서 하다가 맨 처음부터 환경 분야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부분도 좋고요. 일본 같은 경우 말씀드린 특정 농지, 이거는 특별한 농지다 해서 대부에 대해서 이제 소작은 금지하지만 이런 특례를 만들어서 쭉 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시민농업법으로 이제 됐죠. 거의 한 32년에서 한 32년 걸린 것 같아요.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농업을 이제 근린 시설로 인정받는 게 제일 좋죠. 근린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모여 살면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라도 근린이라고. 여러분 근생시설을 얘기하죠. 근생시설, 근린생활시설, 농업 이런 게 있죠. 공원도 있고 경로당 이런 것들이 있죠. 도시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250m에 어린이 공원을 만들고 500m에다가 이제 근린공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 도시농업공원은 지금 주제공원이 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생활권 공원이라고 그러고, 이것처럼 이제 도시 텃밭도 건생시설로 규정이 되면 제일 좋겠죠. 요거는 할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공원은 할 수 있고. 이제 요약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어차피 제가 꼭 설명을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다른 데서 못 보거든요. 다른 선생님한테 못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아주 옛날에는 주택가 정원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택가 정원이.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그렇죠. 집에 정원이 있습니까? 정원 없죠. 그럼 가만히 이뤘네요. 그 사실은 가원이라 해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정으로 돼 있어요. 가정. 집가자에다가 우리 원자를 써야 되는 맞는 건데 정자를 써가지고, 정자는 뜰이라는 뜻이거든요. 뜰은 한자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뜰 모양이 어떤가 하면은
아시죠? 이게 명령을 받자고는 예, 이제 이 딱 밑에서 이제 주인 어른께서 말씀한 명령을 딱 받잖아요. 그걸 딴 게 정자거든요. 덜정자. 그 사실 가원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가정이라 해가지고 제가 맨날 명령을 받자와요. 빨리 가서 돈 벌어봐야 네. 아닙니다. 네. 설거지해 네. 돈 벌어주고 맨날 명령을 받아요. 가원을 했으면 돈 벌어주고 덜 즐겼을 텐데 어떻게 가정이 됐네요. 가짜도 보시면 돼지에다가 위에 간머리 변이거든요. 돼지를 키운 돼지 지붕이 이제 집이거든요. 옛날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지금이야 뭐 우리가 뭐 연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따뜻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저녁 밤에 열은 전부 다 가축으로 했거든요. 서양은 1층에 이제 이렇게 가축을 하고 2층에 이제 살았죠. 여러분 다 서양 가보고 유럽 가보면 다 대부분 2, 3층이죠, 그죠? 1층은 옛날에 전부 다 가축을 길러서 그 열로 이제 이렇게 지냈죠. 우리 중국도 비슷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돼지를 기르는 걸 이제 집 가짜로 썼겠죠. 어쨌든 우리가 동물을 길들이기 전에는 식물부터 먼저 길들였어요. 어떻게 길들였냐? 울타리 쳤죠, 맨 처음에. 울타리를. 왜? 왜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되지만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자연이 제일 큰 적이 왜 그런 거 옛날 영화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이 가장 큰 적이니까. 이렇게 딱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제 골라서 집도 짓고 이렇게 정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덴? 에덴이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울타리를 치다. 울타리를 쳐서 골라서 집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이제 정원이 커지죠. 집도 크지만 정원이 더 커지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잉여 생산이 나오고 힘이 생기면서 이제 정원의 크기가 자기 부족, 귀족이라면 자기 예에 있는 식솔이라고 그러잖아요. 식솔들의 규모거든요. 내 정원은 100명을 먹여 살 수 있어. 내 정원은 200명을 먹여 살 수 있어. 그래서 옛날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공주를 데리고 오면은 뭘 선물합니까? 정원을 선물하죠. 그 정원 자체가 도시가 된 게 있고요. 그 정원이 커져서. 그래서 이 집과 정원이 한 통이었죠, 통. 그래서 쉬고 노동하는 곳과 이렇게 생산하는 곳. 그래서 정원의 원래 기능은 울타리를 치다, 그 다음에 생산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산하는 곳.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쭉쭉쭉 가면서 이제 놀이 공간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생산 공간이었는데 놀이 공간은 이제 변하는 거죠. 귀족들이 이런 게 막 그 잉여 시간이 생기면서. 그래서 주택과 정원은 딱 붙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정원이 생산 기능이었는데 이게 이제 왕들의 정원, 귀족들의 정원이 되면서는 이제 생산 공간에서 미락, 즐기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정원의 막 끝판, 완전 이 놀이 자기 진짜 말고 정원은 개인적인 영역, 공원은 공공의 영역이지만 정원은 개인적인 영역인데 극단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바뀐 게 언제일까요? 최고 클라이맥스. 프랑스 가면 있죠. 베르사유 궁. 베르사유 궁은 완전히 그냥 뭐 루이 14세를 꾸미기 위해서 정원이. 그래서 정원학자들 중에서는 베르사유 궁을 무지무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베르사유 궁에 딱 들어오면서는 화단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자수화단. 하단이 그 자체로서 식물로서 인정이 받는 게 아니라 내 권력을 상징하는 양쪽에 배치되는 꼭 수에 자수를 놓던 그런 하단이죠. 자수하단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들도 나무가 아니라 총림이라 그래갖고 총림 큰 숲을 양쪽에 지어서 이제 권력을 상징하는. 그래서 베르사유 궁은 완전히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딱 왕이 앉은 자리만 딱 빼고 권력을 상징하고 꾸미는 그대로 이제 자연을 짓밟아버리는 왕권으로. 그건 내가 신이다 이 말은. 그걸 상징했거든요. 그런데 루이 14세 이런 절대 권력자도 킹스 가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킹스 가든. 왕의 정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 왕의 정원이 뭔지 아십니까? 텃밭이었어요. 지금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붙어 있습니다. 엄청 커요.
왜? 나는 신선한 것을 먹겠다. 내 식탁 위에 365일 신선한 것을 난 먹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루이 16세 마리아 앙뚜아네트 광장에서 그냥 목이 탱강 달라났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 시민혁명. 그러면서 그 궁원 귀족들의 정원들이 전부 다 개방이 되죠. 즉 궁원, 기원 그런 개인의 정원들이 공원, 공공의 정원으로 바뀝니다. 도시공원이 생기죠. 개방이 되면서. 이런 시점에 또 뭐가 생깁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생기죠. 도시공원이 바뀌고 한참 근대 오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생기죠. 이미 시민사회화 되면서 그 땅들이 누구께 되겠습니까? 그 귀족들의 땅. 그렇죠. 국가로 이제 기속이 되는 거죠.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그럼 국가가 그거 다 농사 지을 수 있나요? 소유는 국가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양을 하죠. 클라인가르테. 분양해 줄게. 얼라먼트. 할당해 줄게. 그래서 그 몰수된 땅을 이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농사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식물도 키워서 자기들 나름대로 활용을 하죠. 뭐 꽃들도 키우고. 근데 빵 2차 세계대전이 1, 2차 세계대전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뭘 해야 돼요? 어머니들도 밭을 매야 되지만 처녀들도 밭을 매야 돼요. 요즘 일반 노가류라고 그래요. 노가류. 농사 짓는 처녀. 그때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삽들고 이제 내 정원을 파서 다 텃밭을 해요. 왜? 군수물자를 떼야 되니까. 전부 다 뭐 국민 전부가. 그거 갖다 뭐라면 빅토리 가든이가 승리의 정원. 우리가 정원에서 먹는 걸 잘 생산해야 전쟁에서 승리한다. 승리의 정원. 그래서 그때는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나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텃밭을 만들었죠. 그때는 뭘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왕도, 대통령도 내 텃밭에 농사를 지으니 니네들도 다 정원에 농사 지어. 빅토리 가든, 빅토리 가든. 독일 같은 경우는 클라인가르텐을 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클라인가르텐에 못 알아들을 경우 있어요. 슈레버가르텐하고 다 알아들어요. 슈레버 박사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건강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가서 뭐 배워갈게요? 국민체조 시작! 하나, 둘, 셋! 국민체조. 슈레버 박사가 만든 거예요. 독일이 건강하려면 국민이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 아침부터 체조를 해야 된다. 국민체조. 두 번째, 슈레버 박사가 고안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언제부터? 애 때부터.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세 번째, 가까이에서 신선한 것을 먹어야 된다. 슈레버가르테. 이웃에다가 땅을 나눠줘라. 야, 국가야, 네 땅 많이 몰수했잖아, 귀족들한테. 국민한테 나눠줘. 나눠줘. 클라인가르테. 작게 나눠줘. 쪼개서. 슈레버가르테. 클라인가르테. 원래는 슈레버가르테인데 이제 작게 분양이 돼갖고 이제 클라인가르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클라인가르텐 가면은 어린이 놀이터 많이 있어요. 실제로 가면은 남아 있어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신선한 것을 잘 먹고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운동하고 그 세 가지를 그분이 개발한 거예요. 영국은 나눠줬죠. 얼람부터 할당을 했죠. 다 몰수된 걸 갖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가가지고 야 얼람먼트 이러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영국 가면은 빅토리 가든 하면 다 알아들어요. 대부분. 아직도 빅토리 가든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킹엄 궁이나 백악관은 요즘은 이제 다르죠. 승리를 위한 정원이 아니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정원. 문화교류를 위한 정원. 미셸 오바마가 했죠. 우리나라 배추 만들어서 김치 담갔죠. 문화교류. 러시아는 근데 제가 볼 때 미셸 오바마가 아마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사례를 소개하려면 클라인가르텐이나 슈레버가르텐
얼라이먼트는 제가 이 정도 소개하면 돼요. 다른 거 별로 할 거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러시아의 다차. 만약에 저한테 사례 강의를 하라고 하면 러시아 다차를 하고 싶어요. 러시아 다차는 왜 위대한가 하면 대단한 그 자기 그 이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러시아가 공산주의의 주도국이잖아요.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먹는 것만큼은 자본가에게 종속되지 않겠다는 이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네 가정 중에 한 가정은 다 다차가 있어요. 예. 대부분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죠. 그 일마들이 되게 미국 애들 자존심 건드리는 게 뭐냐면은 야 니네 토요일도 맨날 TV나 봤었고 국민의 50% TV 보는데 우리 러시아 국민은 거의 50%가 주말 되면 다차 가서 농사지어 이렇게요. 원래 다차 출발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차는 원래 옛날에 러시아 이 귀족들이 원정 가가지고 막 승리하고 하면 왕이 하사했던 농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차 딱 해가지고 지난번에 오바마가 러시아 갔을 때 딱 걔들은 다차에 딱 모시고 하룻밤 딱 지어오잖아요. 다차라는 게 러시아 네네네. 예. 그래서 옛날에 왕이 귀족이 전쟁에 승리하면 주었던 일단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뭐 국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좋아요. 또 아파트에 10가구 산다. 아 이번에 우리 결혼식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식 가야 돼. 우리 애 누가 보지? 그럼 옆에 딸려 보내 그냥. 야 니네 이번에 다 차가냐? 간다. 그럼 우리 애 데리고 가면 데리고 와. 커뮤니티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아마 러시아 친구 계신 분은 자기가 다 차있으면 무지무지 자랑할걸요. 그 다음에 이제 북미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게 커뮤니티 가든이라는 이름으로 도시공원 내에 들어와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커뮤니티 가든으로 치나 어번 아그리컬처를 치나 이미지는 똑같아요. 쭉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쭉 이렇게 시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루이 14세가 주고 이렇게 정원이 공원으로 바뀌죠. 옛날에 이제 생산 공간이었는데 이게 이제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이게 베르사유 궁 옆에 있는 이거 혹시 프랑스 전공하신 분 계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요거예요, 요거. 요게 킹스 가든. 그 서슬프는 이 독재자 루이 14세도 내 정원을 만들어줘. 킹스 가든 이거예요. 제소반.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베르사유 궁전 구경 가시면 요 구경 가세요. 여러분들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대하드라마 천추태후의 적전. 우린 적전이라고 했죠. 왕실에서 이제 짓는 빅토리 가든. 이거 봐봐요. 다 처녀들이잖아요. 니네 군대 안 가니까 앞에 가든 파가지고 생산해. 다 처녀들이에요. 군대 안 가는 처녀들 다 빅토리 가든. 그냥 이렇게 구글에 치면 이렇게 나와요. 승리의 정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비급 땅을 파자. 삽을 들자. 삽질하자 이런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삽질하자. 어번 아그리컬처로 치나 커뮤니티 가든으로 치나 모양은 똑같아요. 다 텃밭들이죠. 에드벌시티. 대충 이제 마무리할게요. 너무 오래 하면 또 지루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결국 우리 희망은 어디까지 가보죠? 커뮤니티 가든 공동체 같이 이웃과 좀 터면서 저는 이제 과천에 이제 아파트 8층에 사는데 대단한 분이 계세요. 꼭 같이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다 딱 놔둬. 자기가 농사지은 걸. 우리는 잘 얻어먹죠. 잘 얻어먹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공동체 텃밭이. 제 생각에는 제가 농사 짓고 다른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데까지 가지 않을까요? 이 독일에서 실험을 했어요. 알레멘테 콘토, 알레멘테로, D가 테로인 알레멘테 콘토 실험을 했어요.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걱정을 했는데. 요 텃밭 이름이에요. 요거 딱 치면은 구글에 치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고추를 심고 선생님이 따먹으면 돼요. 그럼 엉망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따먹으러 가면서 나무 배추까지 다 관리를 해줘. 그리고 거기 앉아서 저 사람이 지금 배추, 이 사람이 지금 상추 해가지고 돼지고기 싸먹고. 사람들 아주 그냥 인기 좋아요. 이게 결국 우리가 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비전. 이 정도까지 가면 법도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마. 아까 제가 말 세제 혜택, 그 다음에 농지 소유, 그 다음에 소작,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도시농업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면. 근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세대는 못 가지만 다음 세대들은 갈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우리 애들 많이 오픈돼 있잖아요. 진짜. 아무나 만나도 뭐 금방금방 사귀는 세대이기 때문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공원도 상당히 아마 정원화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훨씬 싸고 조성비도 싸고 관리비도 싸고 조성비 4.8%밖에 안 돼요. 관리비 당연히 이제 저 토지 매입비는 빼겠죠. 관리비 3.7%밖에 안 돼요. 공원들도 앞으로 아마 많이 정원화될 거고 미국에서는 이미 자기 정원을 많이 팠대요. 훨씬 더 사람들의 공원보다는 훨씬 더 사랑스럽고 능동적이고 참여하기 좋고 뭔가 좀 보살핌을 받는. 어차피 도시를 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도 이게 오염물질을 잘 관리하는. 어차피 이제 사람 사는 게 다 오염물질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오염물질을 잘 관리하는 거. 두 번째는 자연을 잘 보호하는 거. 세 번째는 이 농지를 자연과 도시에 잘 이렇게 완충시키는 거. 이거 세 가지밖에 없지 않아요? 다른 게 또 있나요? 도시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 세 가지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그 자연과 농지가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면 제일 좋겠죠. 그게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그 다 풍수입니다. 풍수. 근데 뭐 우리가 도시를 풍수로 가지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있는 동안은 도시 재생이 제일 큰 테마잖아요. 그죠? 제일 큰 테마인데 도시 재생의 테마에 뭐 건물, 건축, 인공구조물은 다른 데 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자연과 도시와 농지 이게 아닐까요? 그래서 농지가 자연을 이어주는 역할 또는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도시 농지가 도시 재생에 좋은 수단이 된다. 농림부는 인정을 하면서도 왜 정책을 추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도시농업공원도 한번 쓰고 이거는 이제 그 수원시 우리 염태인 시장이 함께 이제 그려 이렇게 만들어 보자 했는데 실패했죠. 쟤들이 수원시 안 팔고 전부 다 민간업자한테 팔아먹고 가는 바람에 서울농대부지도 수원시가 돈을 갖고 팔으라고 했는데 안 팔고 그리고 경기도가 반 가져갔죠. 저기 그거 바꿔가지고 수원시장은 돈 마련해놓고 살려고 했는데 못 샀어요. 교육부가 안 팔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도 이제 있겠죠. 공원시설, 숲, 텃밭이 이제 하기 어려워진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말이죠. 제가 이걸 이루려고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담당하시는 분, 그 다음에 산림청에 도시수립 담당하시는 분, 농림축산수입 이제 우리 도시농업 담당하시는 세 분을 불러가지고 서울역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앞으로 필요하다. 근데 그분들은 다 찬성을 해요. 근데 누가 이제 추진을 할 건가 문제인데, 한 가지 하나만 딱 나타나면 되는데, 이게 어우러지는 공원으로 갈 거라 저는 봅니다. 누군가가 한 번만 하면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이건 어차피 공동체가 관리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공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공동체가 관리 안 하거든요. 도시공원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무주공사 문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좋을 때는 지 공원이야, 지 거야. 우리 공원이야, 우리 동네 공원이야. 좋을 때는. 나쁠 때는 그거 지 거야. 그거 동에서 관리하는 거야. 무주공사문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요거는 확실하잖아요. 관리 주체가. 이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뭐 각종 뭐 지금 뭐 무더위 뭐 이런 뭐 이상기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딱 합해면 딱 좋은데 앞으로는 공원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요즘 장기 미시평 도시공원 이야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겠네요. 그래서 공동체가 관리하는 공원.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 들어보셨죠? 아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우리 아토아 학파는 이성주의로 번역을 하고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로 번역을 하죠. 에피쿠로스는 정원주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에피쿠로스. 가정에 충실한. 이제 아토아는 자연에 충실하죠. 제일 먼저 나온 게 가든시티였거든요. 산업사회 문제로 대안된 게. 가든시티는 별게 아니에요. 가면 영국에 가든시티 만든 그 허와드 집에 가면은 집 앞에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가든시티의 정의 해가지고 도시와 농촌이 결혼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을 결혼시키는 게 가든시티다. 전원도시다. 이게 이제 그 이상도시의 첫 번째 모델인데, 어쨌든 저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가 아니고 정원주의 같아요. 정원주의. 정원에서. 그래서 저는 도시가 너무 이 사이를 끊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이 어그리컬처가 앞으로는 도시 재생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자연의 연결고리. 지금도 개발제한국이 많이 해제되고 있어요. 그것도 LH가 막 났어요. 났어가지고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막, 제가 이제 환경부 한강청 경강 협의를 하는데, 그런 특별히 어려운 것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좀 강한 놈들 몇 명 모아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요. 관광하면 다 업자들 다 넘어가니까 우리 업자들 안 넘어가죠. 다 알거든, 환경부 사람들도. 그럼 5명이 모여가지고 저는 이제 경관을 하는데, 안양의 농지 부계래요. 그냥 제가 그냥 부계하는 거예요. 안양에 농지가 없어요. 안양에는. 안양시가. 근데 말이지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어디 해놨을 텐데 요까지만 할게요. 안양시가 꽁지예요. 꽁지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가구역 대비 농지 비율이 가장 낮은 데가 안양이에요. 안양은 그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건데 전원경관의 11%밖에 안 돼요. 전체에. 제일 작죠. 이런 데는 많죠. 포천, 연천에는 많은데 제일 적은데. 혹시 안양에 사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안양시청에 가서 일 보신 분 계세요? 무지 힘들어요. 까다롭고. 정이 없어. 정이. 야, 보셔 이거 딱. 저는 이제 경기연구원에 한 22년째 있거든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데가 연천이에요. 연천. 제가 유일하게 연천 군수님한테 제가 표창장 탄 사람이에요. 연천이 참 좋아요. 경관이, 저는 연천이 좋아서 연천을 좋아하는 게, 연천의 경관이 좋아서 연천을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왜냐면 그 다군사 시설을 보면 높이 못 지어요. 안 넣게요. 가면 안 넣게요 그냥. 아무튼 한번 보세요. 제일 정이 없어. 안양, 부천, 수원 순으로 쭉. 이 순서가 뭐냐면 농지 비율이, 전원경관 비율이 가장 낮은 것부터 이렇게 쭉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럼 왜 정이 없을까요? 이 자연과 교감이 없는 거죠. 자연과 교감이 매체가 농지인데. 그래서 안양시에 농지를 갖다가 이제 공공주택을 만들겠다고 그 인덕원 그 옆에 제가 부계를 벌었어요. 요거 가지고 요 자료 갖고 했어요. 무지무지 중요한 거거든요. 연결고리도. 나 우리 선조들 항상 우리 사람 관계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은 운동을 좀 잘 못해요. 저는 운동을 좀 잘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은 음식을 잘해요. 저는 음식을 잘 못하고. 서로 잘해줘 못. 보안 자연도 또 마찬가지인데 서로 상보한다고 그래요. 상보. 상보가 우리 선조들이 상당히 중시한 이런 관계설인데 이게 결국 자연과 인간을 이렇게 상보시키는 건 농지거든요. 어떤 거는 좀 농지는 크더라도 좀 남겨두고 일부만 또 농사를 짓는 경우도. 옛날에는 다 요즘 여러분들 저 평야지대 가보세요. 평택이나 어디 가보세요.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요. 미루나무 한 그루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뭐가 문제 생긴 줄 아세요? 외래종이 들어와요. 햇빛만 때리쬐니까. 햇빛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종들이 있거든요. 저기 뭐 북아메리카 같은데 그 서양 민들레 같은 거 있죠. 그거 다 거기서 온 거예요. 이 그늘이 있으면 안 오는데. 옛날에는 다 뭐 숲도 있고 미루나무 숲도 있고 앉아서 중차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었는데 다 하나도 한 그루 나무도 없어요. 그 옛날엔 그렇게 먹고 옛날에도 먹고 살기 힘들었겠죠. 지금보다. 농지는 정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연결이 안 되니까. 물론 녹지로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녹지로 우리가 녹지 네트워크로 얘기하는데요. 녹지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중요하고요. 그런데 녹지는 뭔가 요게 안 가잖아요. 요게 힘이 안 가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이게 농가 농림인데 좀 잘 엮으면 도시가 훨씬 더 풍족해질 텐데 하는 요거 가지고 개발사를 부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맞는 얘기다. 인정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옛날 우리 문정옥답의 그런 경관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재산인지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요즘은 다 생태학자가 다 풀어요. 이제 몇 분의 풍수하신 분, 생태학 하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요즘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연결과 완충, 무지무지 중요해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순천만과 순천도시를 연결도 하고 완충도 하고, 연결도 하면서 완충도 하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말이 반대되는 말인데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어린이 공원도 좀 공동체 공원으로 해가지고 어른들하고 같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어린이들을 이렇게 맺어주고 장애인도. 그래서 경로당 이런 거 따로 만들지 말고 어린이 공원 같이 해서 공동체 공원을 해서 하면 요즘은 그냥 우리도 아파트에 중간에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애들 거기 놀고 시끄럽다고 밀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 운다고 애들 떠든다고 막 밀어넣는다는 게 진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가지고 같이 그런 거는 좀 나야 돼. 요즘 농업이 또 산업이죠. 경간농업 같은 경우에 여기 하나 빠졌다 그죠? 저거 메밀꽃 핏물 그죠? 여기 뭔가 이상해서 그죠? 돈 엄청 벌죠. 이렇게 농지하고 이렇게 집하고 어울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충분히 어울려 살 수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요게 미국과 캐나다에서 같이 운영을 해요. 미국과 캐나다가 ACGA 협회가 같이 운영을 해요. 미국 따로 캐나다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아메리칸 캐나다 아마 가든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북미. 예. 여기 포털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딱 들어가는 게 여기 딱 뜨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으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시켰죠. 우리 이제 원에 있던 박사님 아들이 여기 미국에 살거든요. 그 애가 여기 살아요. 그래서 이제 시켰죠. 야, 네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봐라. 예. 여기 한번 들어가 봐라. 여기 들어가면 딱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 자기 집이고. 딱 켜가지고 들어가면은 여기 딱 떠요.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텃밭들이 딱 떠. 요거는 무슨 텃밭. 요거는 무슨 텃밭.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B가 만약에 패밀리 텃밭이다. 그러면 가족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면 여기 어르신 텃밭이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 보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딱 떠요. 그럼 재밌는 건 뭐냐면 잘 안 보이는데 그것도 있어요. 내 정원. 내가 등록하면 돼요. 그냥 내 정원을. 그럼 이게 그냥 딱 등록이 돼버려요. 그럼 내 정원에서 농사 짓고 사람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 여행을 가거나 그 지역에 살러 가면 어디 가요? 주로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뭐 베트남 살러 갔다. 주로 어디 가요? 예? 맞습니다. 주로 교회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에 가면 저거 가면 돼요.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컴퓨터 켜고 저 가면은 이제 100불 주고 열쇠 받거든요. 그럼 연간 한 100불 주면 자기 텃밭 운영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열쇠 갖다 주면 100불 다시 도로 받아요. 네. 그럼 사람들 천지인데 그거 다 알아서 해줘요 그냥. 그래서 이 지으면서 이제 사귀는 거죠 뭐. 말도 빨리 배우는 거예요. 말도 이제. 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말 못 배우잖아요. 그 지어 가면 그냥 막 금방 한 6개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러고 갈 거예요. 가면은. 맨날 뭐 이런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늘겠죠 말이야 뭐. 커뮤니티 상당히 좋아요. 아까 요걸 만드는 게 제 이제 아까 5년 내에 제 꿈이 아까. 요것도 재밌는데 이게 다 해야 되는데 시간상 이게 똥뚜껑 우리 똥뚜껑 예? 이게 이 미국에서 장사하고 있어. 이 동양에서 가져가 가지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다 이야기 다 나오는데 뭐 다 참조하시고 하여튼 요걸 앞으로 이제 만들어서 요런 날이 오면 엄청 좋지 않겠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예.